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온택 광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것을 잘 들었어야 오늘 시간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상관이 되는 관계에 있는데 그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기도 하며 보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그 전기 에너지가 핸드폰으로 되고 이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와 또 빛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전환되는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항상 보존됩니다. 이 보존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번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100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는 서로서로 변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항상 일정하게 또 시간이 지나도 100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체가 하강할 때와 상승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물체가 하강을 한다. 자, 어떤 물체가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물체가 하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물체가 하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속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체가 상승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쵸?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 공 던져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딱 갔을 때 공이 멈추죠. 순간 멈추죠. 그런 얘기는 속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진자의 운동은요 아까 것과 이제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자, 이거 완전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 자, 요 표는요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진자가 운동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홈워크로 쓰고 외우기 하겠습니다. 자, 쓰고 외우는데, 자, 지금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바이킹도 끝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올라갈 때, 자, 똑같은 시간 동안 얘 많이 가고 얘는 점점 적게 가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속력이 줄어든다. 그쵸? 그리고 내려올 때는 되게 속력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자, A 부분에서는 속력이 0이고 B 부분에서 속력이 0인데, 자, O 부분에서는 속력이 최대이다. 그쵸? 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높이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이는 지금 A에서 최대고 B에서 최대고 5에서는 이제 0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높이가 최대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최대. B에서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력이 최대. 여기, 그쵸?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속력이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유낙하 물질, 우리 자유낙하 운동 배웠어요. 그쵸? 자, 거기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보존이 어떻게 되냐?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다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에너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니는 줄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일이라는 건 곧 에너지가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들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뭘 가져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 높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속도와 관련이 있죠. 속력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물질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 전기가 가지는 에너지, 빛 에너지, 빛 에너지가 가는 탄성 에너지, 탄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이제 거기다가 말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에너지는 일이고요, 일도 에너지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에너지가 이제 서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 표 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는 다 한 번씩 여러분 써보세요. 쓰고 외우기. 자, 그래서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에너지로 나타나요? 빛 에너지로. 자, 선풍기는 무엇으로요? 운동 에너지. 왜요? 제가 모터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전기 넬로는 전기를 열로, 승강기는 전기를 역학적 에너지. 뭐로 바꿔줍니까? 그쵸? 운동을 해가지고 얘는 운동을 하고 위치를 바꿔주죠. 그쵸.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고, 태양전지는 이제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걸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걸 태양전지라고 해요. 요런 거 되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수력발전은 댐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받아놨다가, 그쵸,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빛, 열 에너지로. 그래서 요게 문제로 이제 또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환, 에너지 종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에너지가 전환되어도 전체 에너지의 합은 변화 없이 일정하다. 이것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텔레비전에 100이 있었어요. 근데 전기가 공급된 거예요. 자, 공급된 에너지가 100이었어요. 근데 소리 에너지로 30, 그다음 빛 에너지로 50이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는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몇이냐? 얘가 30, 50 하니까 80줄이니까 나머지는 몇이야? 20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에너지 절약 방법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약 방법. 전등, 반지금 당연하죠. 전기 플러그는 당연하죠. 대충 당연하죠. 에너지 절약해. 왜 해야 돼요? 자, 에너지 없으면 불편하죠. 자동차는 무한정 공급되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한. 당연히 그러니까 절약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다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인데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코일을 이제 감아놓습니다. 코일은요, 약간 이제, 어떤 그 구리 선으로 된 이제 물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속이죠. 금속으로 선으로 이제 감아놓은 거예요. 금속이 있어요. 자, 이 금속 위에 자다가 무엇을 합니까? 자석을 움직이면 통과하면서 코일에 무엇이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걸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자전거 여러분 타면 자전거 앞에 보면은 진짜 자전거 너무 그리고 싶은데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뭐 이렇게 의자 있고, 그래서 이제 바퀴 있고, 뭐 여기도 바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여기 앞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자전거 전조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전조등이 있어서 얘가 페달을 밟잖아요. 페달이 이렇게 있잖아. 어디 페달이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페달을 막 밟아요. 페달을 막 밟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페달을 밟으면 이 전조등이 켜진단 말이죠. 이 전조등이 켜져요. 왜 켜지게 될까요, 여러분? 켜지게 되는 이유는? 그렇죠. 왜요? 이렇게 움직임, 막대 자석의 움직임 때문에 무엇이 흘려요? 전류가 나오게 돼요.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하고, 이 자전거의 전조등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도 전류 무엇입니까?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유도되어져서 흐르는 전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유도 원리는 보니까 자석을 움직일 때는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기 유도 원리는 무조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 전류가 그러면은 언제 세지느냐?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고졸에 있었던 파트가 지금 여기 중졸 파트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졸에서 많이 나왔던 파트가 이런 거였었어요. 언제 세지느냐? 자, 언제? 자석이 크고 셀수록,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이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쓰고 외우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이 코일로 이루어진 이제 자석과 그 속에서 계속 회전해요. 회전하니까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지요. 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발전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발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일이 회전할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발전기, 여러분 발전기, 원자력 발전, 그죠? 수력 발전 많이 들어봤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전기를 생산해내는 애거든요. 전기를 생산해내요. 근데 이 전기 생산하는 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 풀어보고 할 건데 이거 다 과제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풀고 저랑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주세요. 자, 끊고 문제 풀었죠? 저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그림과 같은 궤도를 가진 공의 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본 거잖아요. 어디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까? 자,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것은 어디입니까? 그쵸?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어디죠? 그쵸? C. 자,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2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A랑 2인데 맞닿았잖아요. 그럼 여기선 0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인데 닿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적으로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와 2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서 위치 에너지 가장 크다. 절대 아니죠. B와 D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는요. A부터 E까지 다 같습니다. 제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 A에서 C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A에서 C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나요? 높이가 증가하는데 무엇이 증가하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틀렸죠. C에서 E로 가면 그럼 무엇이 증가합니까? 운동 에너지. 다 틀렸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공이 떨어지는 동안 공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지금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이걸 자유 낙하라고 하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무엇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무엇이 줄어들고 있어요? 높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뭐 하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고, 그럼 대신에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맞죠?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 틀렸죠. 운동 에너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죠. 얘네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자애가 똑같이 생겼지만 문제는 다릅니다. 자, 한번 문제 풀고 같이 가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는요, A 지점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것도 자유낙하인데 C 지점에서 공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단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죠.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대요? 보존된다. 그럼 얘네들이 합친 값이 다 뭐하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0하고 0 합치니까 60, 40, 20, 60. 그럼 여기도 60 나와야 돼. 그럼 여긴 몇이게 될까요? 그렇죠. 답 3번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속력이 안 나왔는데 운동에서 어떻게 구해요? 네,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요. 공이 A에서 C 지점을 지나 지면으로 떨어지는 모습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A, C 지점에서 공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한다고요? 다 같다.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다 뭐 한다? 같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페이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중요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같이 문제로 살펴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제대로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전자기 유도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전자기 유도 화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